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6월 서기격에 대해서 설명드리죠. 전 시간에 이어서 6월 서기격. 6월 서기격은 을목일주가 병자시를 보면은 6월 서기격이다. 을일간이 병자시를 보면은 6월 서기격이다. 전 시간에 이렇게 했죠. 자, 을미일주, 을의 일주와 을미일주만이 해당이 된다. 나머지 일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. 육을이란 말은 육을을 의미한다.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. 육의 의미이지 6개의 의미가 아니다. 그래서 을의 일주와 을미일주만에 해당이 된다. 6월 서기격은. 그래서 이 사주도 을미일주의 병자시다. 그리고 좌우충이 있거나 잠의형이 있거나 사자를 보거나 관을 보면은 파격이다. 자, 파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. 역시 이 사주도 보면은 좌우충이 없고 좌묘형이 없고 역시 사자도 없고 관도 없고 관을 찾아봐도 없죠. 그래서 6월 서기격에 해당된다. 육월 서기격에 해당이 된다. 그 원리는 자중 개수가 사중에 무토를 합하여 올 때 사가 신을 합해 동행에 온다. 자, 이렇게 온다. 그래서 신중 경금이 을일간의 관이 된다. 자, 전 시간처럼 이렇게 쭉 설명이 됐죠. 자, 자중개수와 사중의 무토를 합하여 올 때 사가 신을 합해 동행에 온다. 신중경금이 을일간의 관이 된다. 이렇게 해서 을일간의 병자시를 보면은 이런 원리로 해서 6월 서기격이 해당이 된다. 6월 서기격의 원리는 좌우충이 없어야 되고 좌묘형이 없어야 되고 사를 보면 안 되고 관을 보면은 파격이 된다. 이런 것들 다 주어지면은 파격이 된다.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국으로 이루어지면은 6월 서기격에 진 또는 진격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랬을 때에는 부와 기를 함께 누린다. 부와 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된다. 자, 이 사주에서는 관을 찾아볼 수가 없죠. 관. 또 보면은 재성도 여기 미토에 있지만 해미 목곡돼서 재성도 여기 무토도 있긴 하지만 무기합화되고, 물론 재성이 있긴 해도 관이 없고 재성이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재성이 없죠. 어쨌든 전 사주에 비해서는 재성이 뚜렷이 있다. 하지만
재성이 있다고 해서 부와 기를 함께 누리는 게 아니고 이 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됐다. 예, 물론 이 격국에서 관을 보면은 운에서도 관을 보면은 안 좋지만은 이 격국에서는 재성을 볼 때에는 흉하지 않다. 재성을 볼 때에는 길한 재성이지 흉한 재성은 아니다. 근데 관을 보면은 흉하다. 이렇게 원리는 또 자중계수가 사중에 묻어 이 자중에 있는 계수가 허공 중에 전 시간에 말했듯이 허공 중에 사를 요합해서 사중에 있는 무토를 합하여 올 때 요합해서 온다. 사가 신을 합해 동행해 온다. 합하여 올 때 신중경금이 의리간의 관이 된다. 이런 원리를 현재 말씀드렸죠. 전 시간에도 재차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육을서기 격은 이런 원리로 해서 주어진다. 사주 내에 좌우충, 좌묘용, 사를 보거나 견을 보면은 합격이 된다. 이 사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성격을 이루어서 신격이 됐다. 우운에도 이제 보면은 우운도 쭉 보면은 여기 형이 한번 들어줘. 자묘형 해미 목국돼서 이제 구제가 되긴 해도 어쨌든 자묘형에는 정체되는 운이다. 그렇지만 크게 흉하지는 않다. 그 다음에 쭉 가서 사대운 또 보죠. 사는 이제 복에서 전실되는 운이다. 또는 기반되는 운이다 해서 이때 또 정체가 되죠. 또 오대운은 좌우충돼서 사망운이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게 논해서 해석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 이 사주는 전 시간의 사주는 이제 집권자가 되는 왕사주였지만 이 사주는 이제 장관급이다. 왜 장관급이었을까? 자, 묘대운 끼고 사대운 끼고 이제 사망운이고 이게 정체운이 있고 재성운을 받고 이제 재성운을 받고 이 묘형이 주어지는 운 또는 이제 전실되는 기반되는 운 이것도 사도 보면 안 되고 묘도 보면 안 되고 이게 정체운이 중요한 시기에 정체운이 있었다. 그리고 역시 사주에도 무기합화 주어지고 이제 해묘미 목국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합이 있는데 이것은 따져봤을 때에 해로움이 없다. 본신이 왕한 기운을 받고 여기는 이제 화에서 이 계수가 지장을 주지 않는. 물론 지장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 구조상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. 그래서 전 사주하고는 이제 무게 합이 전사주 후에 천간 합이 없죠. 천간 합이 없고 이 병화와 이제 아마 이쪽에 이제 정화 정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. 무토도 이제 을목인가 천간인가 됐었고 전사주는 그랬을 때 이 자체 구조가 전사주하고는 차이점이 있다. 이제 본신이 왕이어야 되는데 이제 선한 맛이죠.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역시 큰 흠은 없다. 이제 전사주 구조와는 다른 점이 이 점이다. 그래서 이 사주는 물론 운도 그랬지만은 장관이 이르렀고 또 이제 왕은 되지 못했다.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의 역할이 또 크게 이 사주에서는 주어진다. 어떤 점이냐? 이제 권력력이 떨어지죠. 권력력이. 왜냐하면 재성을 받기 때문에 전사주는 재성이 미가 있긴 있어도 이 해미 목국돼서 전사주는 재성마저도 기운을 잃었다고 보는데 물론 부기를 함께 한 사주지만은 이 사주는 재성이 뚜렷이 주어져 있다. 무기합화돼서 이 재성이 뚜렷이 살아있다. 그리고 그래서 전사주와는 약간의 기운이 다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은 왕과 장관급의 차이는 물론 크게 차이가 주어지죠. 그렇지만은
어찌됐든 한 나라의 장관급에는 큰 나라의 큰 역할을 하는 위인일 수밖에 없죠. 네, 경우에 따라서는 큰 영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주 자체는 크게 흠잡을 수 없는 사주다. 다만 운이 묘사 대운을 만나서 그 정체됨이 있으니까 또는 이때 이제 지기의 이제 지장까지도 주어질 수 있는 이때에는 그래서 크게 더 나아가지 못한다. 이런 운이 만약에 좋은 운이었고 이게 이제 권력력이 강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겠죠. 이제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 크게 논할 수 없고 또 천간운은 형들이 없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만한 장관이 이르러서 권력 부귀를 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유골서기격에 대한 재차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유골서기격 같은 사주, 즉 을목일주가 병자신을 만났는데도 파격이 되는 사주, 이 사주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죠. 에휴.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 사주도 을일간이 이 병자신을 봤다. 그래서 유골서기격에 해당되는가? 자, 전 시간에 이제 앞전 설명처럼 을묘일은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자, 파격이라고 그랬죠? 자묘형이 주어지니까 을일간의 병자신을 보았지만은 을묘일주니까 자묘형이 주어졌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격이 주어졌다. 그 다음에 사를 봤죠. 월령사. 사를 보면은 사를 요합해서 관을 삼아야 되는데 사를 봐버렸기 때문에 허공 중에 사를 요합해 올 수 없다. 그래서 이 사를 봐서 또 파격됐다. 이 두 가지 요건이 주어져서 파격됐다. 자묘형도 주어지고 사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파격됐다. 이게 파격이라고 결정되기 전에 그러면 다른 격이 있어서 쓸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또 살펴봐야 돼요.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격이라고 결론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격이 있나 없나. 그러면은 을일간이 4월에 태어났죠. 4월 사화 사중에 병화가 있는 사화의 월에 태어났다. 그래서 상관격이 주어진다. 상관격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런데 여기에 임일간이 병을 치죠. 병을 치는데 다행히 을일간이 상생되어준다. 을일간이 상생되어서 이 임일주가 아니라 임연간이 병 시간을
칠 수 없다. 상생의 오행이 때문에 통관되죠. 통관. 그러면은 이 월지에 있는 사화가 상관을 이루고 상관격으로 쓸 수 있느냐. 자, 상관격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 수들이 자수도 있고 또 자수 있고 임일주가 양인성을 띠면서 사중경금까지 생겨주고 있고 해서 상관격에는 상당히 수가 화를 극하는 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약한 상태다. 그럼 과연 상관격으로 쓸 수 있느냐? 그럼 사중경금도 있는데 묘중을목하고 합해서 정관격으로 쓰기도 어렵다. 그러면 상관격으로 쓸 수 있느냐? 뭐 목생화에서 상생되긴 하죠. 그렇다라면은 상관격이면은 본신이 왕한 상태에서 상관격이면은 상관이 약세를 띄었으니까 상관운으로 가야 되는데 천연 상관운에 봤을 때 그러면은 크게 흥했어야 되는데 크게 흥하지 못한 걸 보면은 과연 상관격을 쓸 수 없었다. 이게 수하고 상관하고 서로 이렇게 견주는,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 구조가 돼 있어서 상관을 쓰지 못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정확히 이 새에 그러면 여기서 목이 만약에 상관을 쓴다라면 목이 신인데 역시 목이 있더라 하더라도 목생화에서 있더라 하더라도 역시 남방화왕절은 기신이 돼야 하는데 천연 병호 정미 이 무까지 이게 재성운이죠. 이까지는 이게 수를 또 터는 수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니까 그러면 크게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. 그렇지 말고 평상인의 겨우 생활하는 평상인에 불과했다. 그러면 상관격에 이 상관이 왕한원에 상관이 약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크게 흥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. 물론 이제 금왕운을 보죠. 금왕운은 역시 이 사주에 좋은 관운이 아니니까 그렇다라면은 만약에 상관격이 아니고 그러면 관운을 봤을 때는 역시 또 좋아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좋지 못했다. 그래서 관과 상관은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관을 만나면은 역시 좋지 못했다. 그렇지만 이때도 흥하지 못한 거 보면은 과연 상관을 쓸 수 있느냐. 이 수가 상관을 크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관격을 이루지 못하고 상관격을 물론 원령화니까 상관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상관격은 이루지 못하고 상관격은 이루지 못했다. 상관을 쓰는 사주지만은 상관격은 이루지 못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관을 쓰는 운은 그나마 이 재성운은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안정성을 꾀하고 살 수 있었지만은 금운은 역시 상관을 쓰는 사주니까 상관격을 이루지 못했어도 상관을 쓰는 사주니까 관운은 역시 흉했다. 그래서 이제 이때에 크게 몸이 크게 아픈 상황이 생겼다. 역시 쭉 나쁘죠. 이런 상황이 됐다. 그러니 파악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또 이 사주를 볼 때에 재성이 이제 격을 이루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재성이라도 사주에 봤으면은 이런 재성운 때 크게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. 그렇지만은 재성운이라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활동할 수 있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다. 이때도 활동을 하지만은 이제 사신합 때 활동을 하지만은 그래도 원만하진 못했다. 겨우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. 이때는 몸이 크게 아팠다. 이렇게 이제 사주가 되죠. 이러한 경우는 파격에 대해서 유골서기격을 이루지 못했다.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사주를 설명을 했죠.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설명드리기가 지금 여기서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잘 아는 그런 사주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죠.
자, 이 유글서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왜 또 파격인가,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유글서기계에 대해서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죠. 감사합니다.